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국회에서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정회 소동도 일어나고 국회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정치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많은 주장 얘기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책임입니다. 책임. 이제는 원인을 규명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의 감찰과 수사에 의해서 당시에 용산경찰서장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설렁탕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뒷짐을 지고 걷고 있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옆에서 아비규환에 4시간 동안 그렇게 굉장히 많은 112 신고가 잇따르고 아비규환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또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보고가 되지 않으니까 지휘가 가능하지가 않죠.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면서 책임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까지 책임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고, 이렇게 책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인과관계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이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이죠. 많이 쏟아진 이 책임 이야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가장 무게감이 있고 앞으로의 전국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말 30분 넘게 그 국가안전점검회의에서 비공개된 장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밝혔고,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정말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고, 그걸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4시간 동안 어떻게 해서 경찰이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다. 무슨 시스템, 제도, 권한,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지금 당장 바로 옆에서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경찰이 뒷짐을 지고 설렁탕을 먹을 수 있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했느냐라는 겁니다. 어떠한 조치를 하다가 그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그 조치가 효과가 없는 것과 아예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임재 서장에 대해서는 빨리 긴급 체포를 하자. 휴대폰을 빨리 압수하자. 이건 빨리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세월호 선장보다 더한 무책임하게 방치한 사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책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이건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임 이야기가 나오면 인과관계가 이야기가 됩니다. 도대체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는 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정의 소동을 빚고 한동훈 장관이 사과 아닌 사과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한동훈 장관이 인과관계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별의 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무한 책임을 진다면서 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경찰에 서장급의 책임을 떠넘기느냐, 또 용산구청장은 마음의 책임을 진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책임을 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대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법치가 확립이 됐고 정말 정보화 사회여서 숨길 것이 없다. 이임재 서장의 행적이 모두 드러나듯이 이 정보화 사회에서 숨길 것이 없다. 이런 사회에서 책임 이야기를 할 때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라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다 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라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법적 책임만을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영역은, 정치의 영역은 법의 영역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넓은 것이죠. 전 국민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는 부분이죠. 또 앞으로의 전국도 헤쳐나가야 되는
숙제도 대통령은 안고 있죠. 좀 책임질 이유가 없는데도 앞으로 전국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장 국회에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당장 일부 국민이 반대를 하니까 뭐 장관을 자른다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법적인 책임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모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제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했을 경우에 정치적인 책임은 지휘계통의 책임입니다. 장관에게 많은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이유는 장관이 행안부와 경찰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휘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권한을 줬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이제 정치적인 책임은 거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경찰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은 어제 국회가 열리기 전에 이 추모 기간이 끝나고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 타이밍에 지난 주말 휴일에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타이밍이 아니냐. 또 정치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과는 관계없이 정치적인 책임은 국민들의 민심도 헤아려야 하고 뭐 복합적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국정 운영도 생각해야 하고 그러면 이임재 서장에게 정말 100%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드러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은 책임이 없느냐? 이 지휘계통에 있어서 라는 부분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타이밍이 아니었느냐. 앞으로 갈수록 국회에서 장관과 청장, 경찰청장이 더 시달리면서 결국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좀 더 좁혀지는, 좀 더 타이밍으로도 좀 더 한번 이 수습까지를 맡겨보는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쏟아지는 책임론 속에서 책임론을 이야기하면 인과관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우리 뭐 사는 생활 속에서도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이게 도대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잘못이 저질러졌느냐. 이걸 이제 자기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왜곡합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변명이 되고 핑계가 되는 것이죠. 공부를 못하는 것,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좋지 않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게 가장 인과관계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학생 때는 언제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머리를 뭐 나쁘게 놔서 이렇다. 이게 이제 핑계를 대는 것이고 변명하는 것이죠. 인과관계를 끝없이 확장하는 것이죠. 이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번에도 이태원 참사 때도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동훈 장관의 인과관계 어제 논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황운하와 김어준이 방송에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한동훈이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경찰력을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이 참사를 막지를 못했다. 한동훈의 책임이다. 또 나옵니다. 집회 시위에 너무 대통령실 근처에서 거기에 매달리면서 참사를 막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 핑계를 대면 이제 단군까지 가는 겁니다. 단군이 나라를 세워서 지금 이 모양이다. 단군이 나라를 안 세웠으면 뭐 이런 일도 없을 텐데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황운하와 김어준 방송에서 이게 저는 정말 가치없는 유언비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를 했다. 그 다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날 때 그때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때도 마약 단속에 치중을 했다. 이 마약과의 단속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소위 검찰 지상주의를 하기 위해서다. 범죄와의 전쟁 이런 걸 하면 검찰 왕국이 된다. 그런 걸 의도해서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시도를 하면서 이런 일이 빚어졌다. 그래서 이 참사의 책임이 한동훈 장관에게 상당 부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이어서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에 경찰 인력이 많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마약, 지금 심각하니까 마약에도 경찰 인력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경찰 인력이 투입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이태원 참사와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왜
당시에 경찰 지휘계통에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대처를 해서 제대로 대처를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문제는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예 대처조차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참사 이전에 그 4시간 동안 경찰이 어떤 대처를 했다면, 대처를 했는데도 경찰 병력이 좀 더 모자랐다, 대처를 했는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뭐 등등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지방의 경찰 인력까지를 끌어와야 하지 않느냐, 뭐 많은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임재 서장을 비롯해서 당시에 현장의 경찰 책임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인과관계가 확장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도 쉬고 있는 경찰 인력, 기동대가 많이 있었고 집회 시위에도 물론 투입이 되고 뭐 마약 단속도 해야겠지만 우리 경찰력이 그렇게 뭐 만만한 수준도 아니고 규모도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전국을 놓고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또 음모론이다. 한동훈 장관에게 뭔가 덮어 씌우려고 하는, 어제 이 말이 나왔습니다. 김의겸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모든 것은 뭐 한동훈 장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황운하와 김어준에 대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은 김어준이나 황운하 같은 사람들은 직업적 음모론자다.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허무맹랑한 소리,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직업적으로 이런 음모론으로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제 한동훈이 이렇게 황운하에 대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민주당에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황운하는 한동훈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모욕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야당에서는 뭐 이렇게 발칵 뒤집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 국민의힘의 배현진도 이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부적절했다, 뭐 국회를 좀 무시하는 것이었다, 사과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배현진이 착각하는 겁니다. 이 사과를 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고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엄해하고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 정도로 답변하는 것은, 그러면 국회의원은 뭐 어떤 질문을 해도 되고 장관은 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한다는 겁니까? 똑같은 수위의 답변을 장관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현진이 그 지적은 착각이고요. 배현진이 뭐 애매모호하게 지금 뭘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배현진이 그러니까 국회의 의사 진행에 방해가 되니까 사과 정도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이 답변이 부적절했다라고 한 건 배현진이 잘못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혀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혔을 뿐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자신은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 김어준과 황운하 둘 다 포함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할 뜻이 없다라고 분명히 했고요. 황운하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방송에 나가서 터무니없는 음해에 대해서 발언한 것이다. 황운하의 발언은 한동훈 자신을 이태원 참사의 배우이자 주범으로 모는 내용이었다. 그 정도 내용에 직접 지목돼서 명예에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평가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 발언 때문에 의사진행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취지에 대해서는,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이야기한 그 취지에 대해서는 번복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진행에 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유감스럽다. 국민의힘에서 하도 뭐 그 정도 말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겠죠. 배현진의 지적은 부적절합니다. 앞으로 배현진을 비롯해서 이게 말을 부적절한 표현이었느냐, 국무위원이 과도한 답변이었느냐, 국회를 무시했느냐, 아니면 의례적으로 인사치레로 그런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분리해서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것이 이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약 수사와 또 더 나아가서 집회 시위에 경찰력이 좀 많이 매달렸다. 이것과
이태원 참사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계속 확대하고 부풀리면 단군이 왜 나라를 세웠느냐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많은 모든 책임은 단군이 져야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마약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경찰력이 거기에 치중하는 바람에 참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유언비어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퇴근길 경호를 하기 위해서 경찰력이 몰리면서 이 참사에 대처하지 못했다. 유언비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식의 변명을 하게 되면 그러면 대통령실 근처에서 집회와 시위는 왜 했느냐? 또 이야기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또 집회 시위하고 있는 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회 시위한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또 공격합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무슨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탄생했느냐?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나라를 망쳐놓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것이 아니냐? 문재인 정부는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왜 나라를 망쳤느냐? 뭐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당군이 왜 나라를 세웠느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에서는 엄격하게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굉장히 엄격하고 정밀한 논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의 영역, 일반의 영역에 오면 많이 이렇게 좀 확장이 되고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확장되고 부풀려지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고 변명하는 것이고 결국 유언비어가 되고 만다. 괴담으로 흐르고 만다. 음모론으로 흐르고 만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이가 밤늦게 대통령과 술 마셨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을 때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했고 법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 황운하와 김어준의 이 음모론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이 나서서 이 유언비어에 의해서 국정이 흔들리는 일은 막아야 한다. 한동훈 장관이 가장 앞장서서 강력하게 지금 이걸 막고 있는 겁니다.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현진이 이렇다 저렇다 뭐 불필요한 명석하지 못한 그런 태도를 취할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장관이 적절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막연하게 다 책임지는 것은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 그 다음 정치적인 책임의 영역이 막연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넓힐 필요는 없지만 아주 제한된 의미에서 정치적 책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은 제가 지적을 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